잘라주셨는데 잘라드릴까요? 가능한가요? 일단 오늘은 뭐죠? 카이오 카이유? 요 앞에 요 카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뭐 출시한 지는 좀 됐더라고요. 이제 또 저희가 보틀이 있어야 리뷰를 뭐 하지. 또 그쵸. 이렇게 사실은 굳이 이제 막 그 보틀들을 막 우리가 이걸 리뷰를 합시다 해서 이렇게 뭐 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있는 보틀 중에서 이제 요거는 좀 소개하면 재밌겠다 하는 것들을 소개하다 보니 근데 마침 우리 세리오가 네. 카이오를 아주 귀하게 소장하고 있다. 아 예.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러면 카이오 한번 해보자. 보니까 음. 또 조금 이제 이슈가 있었던 이슈가 네. 어떤 이슈가? 이제 뭐 어느 나라 위스키인지. 근데 이름만 딱 봤을 때는 뭔가 카이오, 약간 뭐 이집트나 카이로, 카이로. 이집트나 또 뭐 굉장히 단순한 아니면 이제 뭐 일본 말로 뭐 카이오, 네.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본 말로 카이오가 뭐죠? 카이오라고 해서 이거는 카이오라고만 했을 때는 사실은 뭔 뜻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한자를 봐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앞에 또 한자가 있더라고요. 카이오, 해양. 해양. 해양이죠. 네, 해양. 이 술을 왜 해양이라는 이름을 카이오라고 뭔가 이제 이름을 또 뭐 연관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했겠죠. 네. 이 제품이 사실은 저도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다른 그 유튜브 채널 네. 내서도 보니까 이 카이오 위스키를 조금 다뤘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조금 늦은 감도 있어요. 조금 좀 왜냐면 저희가 항상 뒤처지니까. 뒤처지는 채널이기 때문에. 네. 오케이. 약간 살짝 킹받네요. 네. 오케이. 그리고 또 카이오가 이제 조금 이야기들이 많았던 게 이제 이게 일본 위스키냐 아니냐? 아니냐. 근데 예, 있어서. 제가 아까 이제 보트를 봤어요. 네. 근데 이거 지금 제품이 그 하나는 보니까 시그니처, 네, 시그니처. 시그니처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CS, 예. 캐스크 스트렝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용물은 물이 탔냐 안 탔냐의 의 차이. 차이라고 보여지고 이 두 제품에 보면 바트를 아까 봤는데 카이오 위스키, 재패니즈 재패니즈. 밑에 이제 미즈나라 오크 아. 이렇게 써 있고 그다음에 언칠 필터드 네. 그다음에 43% 알코올 볼륨을 가지고 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재패니즈 오크통을 썼다. 오크통을 미즈나라 오크통을 썼다. 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이제 앞에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은 있어요. 아무래도 일본 위스키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일본 위스키가 인기가 많죠. 많죠. 가게 하시면서 네. 손님들이 오셨을 때 네. 일본 위스키 찾으시는 분 많아요? 많죠. 얼마나 많으세요? 꽤 많은데. 장사가 진짜 잘 되나 보다.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일본 네. 위스키는 있습니까? 근데 뭐 야마자키 있어요? 히비키는 없어요? 뭐, 진짜 일본 위스키 중에서도 음. 좀 한정적이긴 해요. 그렇긴 그 하죠. 야마자키, 히비키, 뭐 하쿠슈. 하쿠슈도 요즘- 잘 없어요. 네, 사실 야마자키, 히비키가 제일 둘 중에 뭐 하나를 찾으시는 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네. 많은 종류들의 그럼요, 일본 그럼요. 위스키가 많은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이 카이오라는 이 위스키의 그 재패니즈라는 이 타이틀을 좀 이렇게 딱 박아 놓은 것이 좀 다분히 뭐 좀 어떤 의도가 그쵸 오해를 좀 어. 살 수 있긴 한데 오해의 여지가 좀 있지 또 않나? 어떻게 보면 이제 미즈나라 재패니즈 미즈나라 오크를 사용했다는 걸 굳이 숨길 필요는 또 없다 보니까 그렇죠. 뭐 네, 그런 게 이제 자기들의 가장 큰- 뭐 장점이다라고 그쵸. 하면 그런 걸 어필할 필요는 있으니까. 네. 보통 그래서 뭐 캐스크 스트렝스, 네. 논칠 필터, 네. 뭐 논 컬러링 뭐 이런 것들은 보통 표기를 하죠. 왜? 우리는 이걸 어필할 거니까. 네. 그런 것처럼 뭐 재패니즈 미즈나라 오크를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는 그런 포인트로 또 보여진다? 실제로 일본에서 숙성을 또 하기도 하고요. 어. 네. 뭐 일본에서 어떻게 숙성을 하는 거예요? 3년 정도를 이제 미즈나라 오크통에 이제 음. 숙성을 하고
그걸 이제 배를 타고 네, 배를 타고 또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요? 이제 영국으로 영국으로. 네. 오호. 떠나서 이제 한 100일 정도를 이제 배를 타고 100일. 예, 거기서 이제 석 달 또- 정도를. 예, 예. 거기서 이제 해양 숙성을 거치고 그래서 이름이 카이오인가요? 그런 해양 봐봐요. 숙성 네. 때문에. 저도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숙성을 마치고 또 이제 넘어가서 음. 한 6년 정도 또 숙성을 거기서 또 한다고 합니다. 6년을 숙성을 더 한다. 대략 9년? 9년, 10년, 9년, 10년 정도? 이제 볼 수 있고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3년을 네, 오사카에서 오사카에서 네, 오사카. 그러니까 오사카의 그 창고에서 네, 3년을 창고에서. 숙성을 하고 네. 그다음에 얘를 배를 태워서 배로 이동하는데 한 3개월 정도 네. 배에서 숙성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영국으로 가서 6년을 6년을 더 추가로 숙성을 한다. 네. 뭐 그런 개념. 오크통은 이제 계속 미즈나라 오크통을 그냥 그 일본의 미즈나라를 네. 사용을 해서 북해도 미즈나라 북해도 캐스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사실은 미즈나라 네. 도대체 왜 사람들은 미즈나라에 환장을 할까? 그렇지 않아요? 좀 약간 미즈나라 그렇죠. 캐스크에 좀 약간 환상도 네, 있고 뭐, 미즈나라 캐스크에 숙성이 됐다 혹은 미즈나라 피니쉬가 됐다라고 하면 약간 뭔가 좀 순식간에 더- 팔려나가는 네, 또 약간 그런 그런 게 느낌이 있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여기 이 회사는 우리가 일본 제페니즈 미즈나라 오크를 썼다라는 것도 이 회사도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세일링 포인트로 그렇죠. 잡았을 수 있겠네요. 잘 팔리겠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오해를 많이 좀 사지 않았을까. 저는 되게 이게 얕고 넓은 어떤 그런 지식으로는 이제 미즈나라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물참나무 네.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무 수종이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따로 있습니다. 나무 전문가가 따로 있나요? 그런데 나무 전문가가 따로 있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저희가 그 별도로 네. 그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나무 전문가의 그 어허. 물참나무, 그러니까 이 미즈나라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좀 네.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전문가를 네. 또 모셨군요. 보시죠. 미즈나라는 이제 한국명으로 물참나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신갈나무와 졸참나무의 잡종입니다. 물론 한국에도 있고요. 이 참나무류의 특성이 서로 잡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참뿐만 아니라 뭐 갈참나무, 떡갈나무가 서로 이렇게 잡종이 많이 되고요.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수피와 그 잎의 이제 거치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많이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게 잡종이 돼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특징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미즈나라 캐스크가 왜 이제 희소성이 있고 뭐 많이 찾으시는가 생각을 하면 제 생각에는 말 그대로 희소성 같아요. 왜냐하면 미즈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동아시아 쪽 참나무류 특성이 이제 가공을 할 때 건조 과정에서 이제 갈라짐, 부틀림이 좀 심해요. 가공의 힘듦도 있고요. 그리고 수종 특성상 숙성용 이제 오크통은 그 도관과 그 기공 사이에 타일로시스라는 충진층이 충분히 나와서 그걸 막아줘야 이제 기화되는 양도 적은데 동아시아에 있는 이 참나무들이 공히 이 타일로시스 생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숙성하는 과정에서도 기화되는 양이 많을 거예요. 이 미즈나라 캐스크로 숙성된 위스키가 희소성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좀 가격도 나가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 야, 진짜 역시 나무 요정. 나무 요정. 네. 예, 나무 요정. 우드 진짜 요정 같으세요. 팅커벨. 좋다. 우드 팅커벨. 좋다. 네, 우리 그 구독자 쭈요쭈시케님. 나무 전문가예요. 진짜 실제로 맞아. 인도네시아에서 네. 그 나무만 바라보고 살고 나무꾼인가요? 혹시? 나무꾼이죠. 그래가지고 그 반려 망고 나무, 반려 파파야 이런 것들을 키우시는 분입니다. 진짜 요정 같은 분이죠. 팅커벨. 자, 이제 맛을 한번 보죠. 그렇죠. 음. 먹어보는 게 일단. 맛을 한번 봅시다. 먹어봐야지. 제가 CS를 네. 따라보겠습니다. 칼칼 따르시나요? 어우 뭐 저 굉장히 일단 네. 뭐 많이 따를 필요 없잖아요. 또 마실 게 많기 때문에. 그 헤어스타일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주류 술 방송에서 예, 머리 예. 이야기를 네네네. 그래서 정말 헤어 나올 수 없군요. 예. 지금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제가 이제 문득 이제 저희 우리 방송을 리뷰를 하면서 네. 이제 보면서 많이 날라갔구나. 아 진짜 참 어렵다. 그러니까 뒷모습 나올 때마다 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네, 뒤통수가 나올 때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근데 뭐 그래도 아직 또 어떻게 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뭔가 좀 그래서 네. CS 시그니처. 네, 시그니처 CS. 한번 시그니처부터 그러면 맛을 좀 예. 볼까요? 이게 처음 오픈했을 때는 좀 알코올 부주가 저는 되게 좀 강하게 왔었거든요. 생각했던 거 지금도 알코올은 튀어요. 근데 많이 좀 처음보다는 조금 과실 향이 좀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향에서 약간 풋풋한 풋풋한 향인데 약간 콘 위스키 있잖아요. 콘 위스키 마셨을 그 노징했을 때 노징할 때 그 플레 같은 게 살짝 있거든요. 그레인 위스키 그 플레 같은 게 예. 살짝 있어요. 그런 막 건초나 응. 좀 풋풋한 그런 뉘앙스가 조금 바닐라 같은 것도 살짝 올라오고. 바닐라, 뭐 초콜릿도 있고 향에서는 좀 과실 느낌이 나는데 맛에서는 과실 새콤하네요. 맛은 달콤이네요. 달콤. 달달하면 스파이시가 있네요. 너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아요. 도수가 근데 43도인데 좀 짧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요? 가나요? 갈 것 같아 하다가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살짝 그게. 이렇게 끊기는. 조금 피니쉬가 좀 짧은 게 나쁘지 않습니다 맛이. 이게 왜냐면 이게 선입견이라는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해보지 않았던 예. 위스키인데다가 저는 이 카이오가 증류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예, 저도 뭐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독립병입자더라고요. 예, 독립병입자로 그래서 근데 뭐 증류소를 설립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는 얘기는 있습니다. 들었어요. 예. 아, CS는 53도네요. 좀 더 묵직한 느낌은 있습니다. 시그니처는 43%, CS는 53%, 알코올 도수 10% 차이 납니다. 많이 스파이시한데. 확실히 더 쨍한 편인데 이게 좀 바닷가를 오가서 그런가 솔티한 느낌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스파이시하긴 하고 맵습니다. 맵싹한 느낌. 맵싹. 맵싹. 음. 조금 더 숙성이 더 됐으면 좀 더 입에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시트러스도 있습니다. 시트러스 상큼한 향들이 많아요.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닐라 이런 쪽 느낌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근데 전 좀 매워요. 매운 맛이 좀. 오히려 저는 시그니처가 더 좋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캐스크 스트렝스보다는 오히려 아시죠? 원래 더 그러니까요. 캐스크 스트렝스를 더 좋아하는 취향인데 오히려 저는 캐스크 스트렝스보다는 시그니처가 더 그러니까 이 술만으로 봤을 때 더 좀 나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그 매운 맛이 덜해요. 그러니까 캐스크 스트렝스가 좀 매워. 매운 맛이 다 먹고 나서도 이제 좀 남아 있긴 해요. 이거 시그니처 바로 드셔보세요. 그러면 피니쉬는 여전히 뭐 이렇게 짧다고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캐스크 스트렝스보다는 시그니처가 조금 더 밸런스가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좀 너무 뾰족한 느낌이랄까? 찌르는구나. 네, 아주 확실히 도수 대비 좀 더 느껴지는 좀 감이 더 있습니다. 좀 찌르는. 저도 시그니처의 표. 이게 사람 입맛이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원래 겹치는 경우가 잘 없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캐스크 스트렝스는 타닌감 같은 것도 좀 많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떫은 느낌이나 그다음에 쓴 그 매운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오히려 시그니처는 좀 가볍게 이렇게 마실만하다.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예, 가격. 가격이 중요하죠. 어떻게 요즘- 형성이 돼 있나요, 이게? 또 일본 위스키들은 뭐 가격대가 워낙 또 저기다 보니까 일본 위스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친구가? 아, 그쵸. 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 위스키가 재패니즈 위스키냐 아니냐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일단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패니즈 위스키로 불리려면 일본에서 숙성하고 일본에서 병입까지 해야 그러면 되는 일본에서 풀 숙성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일본에서 풀 숙성하고 일본에서 병입까지 병입까지 일본에서 이루어져야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요거는 이제 갔다 오잖아요. 배 타고 뭐 빠져서- 배 타고 석 달. 예, 그다음에 뭐 뭐- 그쪽에서 병입이 되거든요. 유럽에 웨일즈에서 뭐 웨일즈. 병입이 된다. 그러면 웨일즈에서 또 뭐 해서 병입하고 하면 일본 위스키 아니네요. 재패니즈 그쵸. 아니죠. 그 규정에는 이제 안 맞는 그러면 거죠. 스카치 위스키도 아니고 웨일즈 위스키인가요? 뭐 웨일즈 위스키라고 또 부르기도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그냥 위스키다. 국적이 애매한. 국적이 약간 다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쵸. 이중국적자. 예. 약간 그런 느낌일까요? 이제 나는 태어나기는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그쵸. 또 또 어릴 때 이제 간 거예요. 가정 형편상 네. 가정 형편상 그쪽으로 이제 입양을 간 예, 거죠. 입양을 간 거구나. 네, 그래서 배 타고. 배 타고 갔다가 다시 거기서 이제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히려 일본보다 더 오래 산 거죠, 사실 거기서. 그렇지. 그 약간 머리 검은 노랑머리 뭐 그런 거. 뭐라고 하지? 한국인? 머리 검은 외국인? 외국인? 뭐 하여튼 뭐 그런 느낌. 아니, 머리 검은 외국인이 있는데. 오케이. 미안합니다. 네, 어찌됐건 문제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배난수를 가져온 것 같아요. 좀 되게 어렵다. 되게 오늘 어렵네요. 어렵다. 이거를 저희가 뭐 어떻게 해야 그렇다고 될지 뭐 특정 위스키나 뭐 브랜드를 저희가 뭐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근데 있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어. 사실 뭐 음. 출시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내용물만 괜찮으면 뭐. 내용물 사실- 괜찮으면 가격이 중요하죠. 그쵸, 가격이 중요하죠. 항상 그거죠. 우리가 납득을 하려면 이 가격에 이 정도 퍼포먼스. 네. 그래서 데일리샷 그 어플 기준으로 요즘은 뭐 봤을 그걸 때, 기준을 많이 삼으니까. 그게 사실 뭐가 요게 이제 한 10만 원 시그니처가 네, 시그니처가 10만 원 중반 정도 되는 10만 것 원 같아요. 중반? 네. 그리고 요게 이제 20만 원 초반 정도 CS가 음, 그 정도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맛있나요 그러면? 그 가격이면 시그니처는 고민을 좀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CS를 20만 원 초반대에 사기엔 선택지가 너무 많다. 그렇지. 지금 사실은 저도 그 얘기가 좀 하고 싶었거든요. 20만 원이면 사실은 20만 원 뭐 초반 중반만 네, 해도 많죠. 사실은 많죠. 마실 너무 만한. 많잖아요. 네. 근데 요즘 거의 위스키가 뭐 다 10만 원이 많이 넘다 보니까 근데 요즘 약간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엔트리 위스키들은 가격대가 많이 무너지고 많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또 조금 구하기 힘들거나 인기 있는 제품들은 가격대가 확 올라가는 네. 약간 그런 양상을 보이는 시장인데 사실은 가격대가 좀 이렇게 가격대 포지션이 이렇게 유리한 포지션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의 생각이니까 이거는 뭐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그쵸, 그쵸.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렇습니다. 이거 총평 한번 할까요? 이거는 오랜만에. 총평 하시죠. 아니 뭐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 총평. 아니 총평.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어디 거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위스키로만 봤을 때 한 번쯤은 경험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경험 잔술로. 나의
어떤 경험치 예, 상승을 위해서 예. 아 이런 위스키들도 있구나. 네네네. 뭐 이렇게 미즈나라 풀 매처드한 그렇죠. 위스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바닷바람도 좀 세고 이렇게 뭐 입양 이제 갔다 여기 오고 갔다 저기 갔다 뭐, 하는 그런 위스키도 네, 있구나. 경험해 볼 만은 하다. 그렇게 정리가 된 건가요? 네, 일단 뭐 그러니까 최선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맛을 보면 나쁘진 않아요. 맛만 놓고 보면 그냥 네. 이 보틀을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블라인드로 놓고 네. 그냥 바이얼병에 놓고 이거 어때? 그냥 뭐 이게 뭔지 맞추는 것도 필요 없고 맛만 봐봐 했을 때는 딱 놓고 보면 괜찮네. 나쁘지 않네. not bad.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건데 가격대라든지 그다음에 좀 이 위스키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오사카에서 뭐 숙성됐다가 배를 타고 갔다가 뭐 웨일즈, 네, 웨일즈에서 그렇죠. 또 뭐 숙성을 해서 다시 이제 뭐 거기서 병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비자한테 판매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위스키를 만드는 어떤 메커니즘에 있어서 본인들이 나름의 어떤 그 연구를 많이 했겠지, 라고 그냥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이 독립 병입자가 또 어떤 위스키를 병입을 뭐 해서 이후에 또 어떻게 이후에 뭐, 예. 어떤 제품을 또 출시를 할지 궁금해지는 지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또 출시를 할지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습니다. 저도 총평이라기보다는 그냥 왜 갑자기 총평 얘기를 꺼내가지고 서로 난처하게 네, 이렇게 뭐 가요. 뭐, 네. 가 이러고.